안녕하세요. 저는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포터즈 나나랜드의 1기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낯설고 두려우신가요? 어학사전에서는 사람의 사고와 감정, 행동 따위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상태라고 게시되어 있네요. 저는 정신질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 중 청년기에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기란 대개 20대 전후의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김의태 교수님께서는 청년기에 조현병, 우울증 등의 질환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학습 능력 저하 등의 증상은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기에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 중 제가 평소에 관심 가져온 성인 ADHD와 청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조현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ADHD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성인 ADHD입니다. ADHD는 소아청소년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성인기에도 진단될 수 있는 질환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소아청소년의 ADHD와 성인 ADHD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증상의 명확성입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등의 증상이 뚜렷한 소아청소년 ADHD와 달리 성인 ADHD 증상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ADHD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혹은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하여 우울장애와 물질 남용과 같은 공존질환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질환이 성인 ADHD로 인한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공존질환만 치료하면서 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키거나 잦은 재발을 유발합니다. 성인 ADHD의 원인은 유전적, 신경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은 ADHD와 가장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이 중 도파민은 충동 조절과 집중력 등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이 감소되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ADHD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ADHD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은 임신과 출산의 합병증, 외상성 뇌손상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ADHD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자주 넘어지고 긁히는 등 부주의한 행동이 많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물건이나 일과를 자주 잊거나 잃어버린다. 등등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개인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 대인관계 전반에 걸쳐 뚜렷한 기능적 손상을 일으킨다면 성인 ADHD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인 ADHD를 겪고 계신 저의 삼촌을 통해 질환의 증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적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감정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마다 증상이 제각기 다르시겠지만 이거 하나는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바로 웃을 때 끝내주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인 ADHD의 치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DHD의 원인이 도파민의 기능 저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파민을 흡수하는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약물 치료의 경우 심리사회적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약물 치료에 보조적으로 시행합니다. 청년기에 겪을 수 있는 두 번째 정신질환은 조현병입니다.
조현이라는 단어는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 라는 뜻인데요. 뇌의 신경계 혹은 마음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만 치료를 통해서 신경계와 마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발병 시기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성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여성은 20대 초반에서 후반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10대 이전이나 60세 이후에 조현병이 처음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증상이 처음 발생했다면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조현병의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나 유전적 혹은 생물학적 요인의 비중이 높은 질환입니다. 바로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신경 전달의 활성 변화가 조현병의 증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 사회적 고립, 이민과 같은 환경적 원인이 생물학적 취약성에 가중되면 조현병 발병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망상, 환청, 부적절한 행동과 같은 양성 증상과 말수나 행동이 줄어들고 무의욕증과 같은 음성 증상, 집중력과 판단력 등의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인지 증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환자마다 차이가 존재하며 증상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은 불안 증상과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음성 증상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신체 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반 질환들을 함께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조현병의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병의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치료가 약물 치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되돌릴 수 있는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재활치료와 가족치료 등의 정신사회적 개입이 도움이 됩니다. 조현병에 대한 무수히 많은 편견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조현병에 대한 편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기에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전히 두렵고 낯선가요? 저는 정신질환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그늘진 병이라고 말이에요. 약 50%의 성인이 인생의 한순간에 정신질환을 경험하지만 그들 중 약 20%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도 누군가는 사회적 편견과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하여 치료를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을 것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무수히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그들, 어쩌면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나나랜드에서도 정신질환의 편견에 대하여 다루었으니 관심 갖고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